일상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몰라서 혹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할 때 있으시죠?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코너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주제는 층간소음입니다.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가요. 정말 이웃 간의 극한 대립까지 부를 수 있다는 층간소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음을 낸 사람이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거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례 한번 보시죠. 몇 달 전 일이에요. 아랫집에서 아기를 세탁기에 놓고 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아랫집이 천장에다가 세탁기 소리 나는 스피커를 설치해서 계속 틀어댄 거예요. 바로 소음 보복을 한 거죠. 네,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서 아랫집이 스피커를 설치한 거였는데요. 일단 아랫집이 낸 소음이 크지는 않아서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다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폭행죄라고 하셨는데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폭행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폭행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폭행은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뭐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고함을 쳐서 놀라게 하는 등 어떤 유형력의 행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사례처럼 좀 특이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음을 내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청주 보복 스피커의 경우 소음이 심하지는 않아서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은 거고 경범죄 처벌만 받은 거죠. 또 오죽하면 스피커까지 설치해서 대응을 한 건데 오히려 아랫집이 폭행죄를 적용받나? 정말 법이 너무한다 싶으실 텐데요. 아랫집이 한 행위는 고의성 내지 의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윗집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반면 애초에 층간소음을 낸 건 윗집이지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윗집이나 옆집이나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소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항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음악이나 TV 소음의 경우에 그 소음이 5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낮에는 45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편하시려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50데시벨이고요. 의자 끄는 소리가 6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보다 큰 소음을 5분 이상 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5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일정하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항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대부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한두 번 참으시다가 뭐 옆집이나 윗집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네. 저는 직접 찾아가시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 갈등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소음이 들린다 싶으면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합니다. 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윗집 입장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바닥에 매트도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노력을 하는데 아랫집에서 계속 항의하면 또 억울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입장이 있는데 서로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나 심하면 폭행이나 소송 전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의 어떤 항의 방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전화 연락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항의 그리고 천장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위층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위협 등을 들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층간소음이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게 해결이 좀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보상 방법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감정 싸움이 대다수여서 이게 무 자르듯 딱 해결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터넷 등 유머 코너를 보시면 뭐 윗집으로 이사를 가라 내지는 윗집을 사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따로 없네요. 대부분의 아파트들 많이 사시는데 이게 이사가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일 보는 이웃들과 법적 분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서 좋게 해결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신청해서 분쟁 해결 요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에 상담원이 방문해서 소음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소음도 측정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층간소음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의 쓸모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